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끗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전세 사기는요, 제가 정의를 뭐라고 했었냐면, 전세 계약을 맺을 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나쁜 집주인, 의도적으로 돈을 떼먹으려고 접근한 방식, 요런 거를 제가 전세 사기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전세 사기랑 결은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전세금 미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금 미반환은요,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은데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요런 게 전세금 미반환이에요. 전세 사기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엄청 수법도 교묘하고 나쁜 의도라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책도 나오고 또 범죄자들 일부도 좀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야, 전세 사기는. 문제는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돌려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늘어날 조짐이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전세금 미반환이 앞으로 왜 더 늘어날 것 같은가? 첫 번째 이유는요,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빌라, 오피스텔 전세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집주인 A씨가 있어요. 세입자 B씨가 있죠. 전세금을 줍니다. 돈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운 세입자 C씨를 구해와서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가지고 요 B씨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뒤에 들어올 세입자 돈으로 기존에 있던 세입자 돈을 돌려주는 구조다 보니까 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요 B씨한테도 돈을 못 주는 거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잘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한 1, 2억이 있어. 너 빌라 구매할래? 아파트 구매할래? 라고 했을 때 100이면 100, 나 아파트 구매할래? 라고 거의 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 사고 파는 거래가 잘 안 돼요. 빌라를 팔아서 기존 세입자 돈을 돌려주는 게 어려워지는 거지. 이 새로운 세입자 C씨가 잘 안 구해져. 세입자가 잘 안 구해져. 그러면은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염없이 세입자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근에 전세 사기를 보면서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 되게 위험하구나, 이런 인식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급적이면 아파트 전세로 가자.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 아니고 월세로 계약을 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졌어요. 선량한 집주인이야. 만약 이 A씨가 선량한 집주인이야. 그리고 뭐 전세 사고, 전세 보증금 떼먹는 일 없이 오랫동안 임대업을 해온 되게 선량한 사람이야.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빌라, 오피스텔 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세입자 C씨를 구할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기존의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문제가 없어.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전세금 미반환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는요, 허그라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 보증보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집주인한테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돈을 못 돌려줬어. 이제 전세 사고가 발생한 거죠. 허그의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을 했다면 허그에서 이 돈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허그가 A씨로부터 대신 추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보증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전세 사기가 불거지면서 이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높였어요. 기존에는요, 전세 가격이 주택 공시 가격의 150% 이하여야 가입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약간 해석을 해보려면은 시세라는 게 있고 공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요 시세는요 말 그대로 시장 가격,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격이에요. 근데 반대로 공시가격은 뭐냐면 정부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격이에요.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세금도 부과되고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고 하는 그런 가격이 공시가격이에요. 보통 공시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냐면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국가에서 좀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둔 거예요. 시세가 1억 원짜리 주택이야. 그러면 공시가격은 얼마일까요? 시세의 약 70%니까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여야 되잖아. 7천만 원에다가 150%를 적용하는 거예요. 1억 5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집에 대해서 1억 원짜리 집에 대해서 전세금 1억 500만 원 이하여야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집의 매매 가격, 그러니까 이 집이 사고 팔릴 때 발생하는 가격이 1억 원인데 전세금 1억 500만 원까지 보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1억 500만 원에 이거를 전세로 내놓는 거야. 허그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가격이라서 돈 떼일 걱정 없어요. 공시가격의 150% 이하로 전세금을 세팅을 해놨으니까 만약에 집주인이 파산이 되더라도 허그가 대신 돌려줄 수 있어요. 요렇게 공인중개사들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맞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입자는 뭐 어떻게 허그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는 건 맞아. 만약에 집주인이 진짜 돈이 없어. 그래서 파산을 했어. 그럼 허그는 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나 돈 없어, 배째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허그는 세입자들한테만 돈을 돌려주고 요 돈은 떼이는 거다 보니까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간 구조적으로도 이상한 게 매매 가격이 1억 원짜리인데 전세금을 1억 500만 원까지 국가가 보상해준다? 이거 약간 좀 웃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깡통 전세를 방임해주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여야만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잖아요. 요거를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만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5월 초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바뀐 규정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세는 1억 원이야. 공시가격도 7천만 원이야. 126%를 적용해. 7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1.26을 해보면은 8,820만 원이 나오죠.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8,8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1억 500만 원까지 전세금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8,820만 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만약에 이걸 넘기는 9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다? 그럼 허그는 가입 안 받아줘.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빌라, 오피스텔 전세에 대해서 위험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잖아. 그러면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만 찾아요.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집주인이 사고가 나도 허그에서 대신 돈을 돌려주니까. 이 전세 가격이 기존에는 1억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니까 전세금이 뭐 1억 400만 원, 1억 500만 원 요 정도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 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8,820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8,700만 원, 8,800만 원 그 정도 수준에서 전세 가격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700만 원을 더 가져와야 돼. 기존에 1억 500만 원짜리 돈을 돌려주려면 8,820만 원을 새로운 세입자한테서 받아오고 내 돈 1,700만 원, 집주인 돈 1,700만 원을 더 얹어서 돌려줘야 된다고요. 현찰이 있어. 그러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현찰이 없는 집주인들, 뭐 각종 뭐 투자 상품에 막 물려 있어. 현찰 1,700만 원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하더라도 요 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빌라, 오피스텔 전세를 찾는 수요가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허그에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상향하면서 전세 가격이, 빌라,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향후에 점점 떨어질 거고 기존 세입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요 전세 사기, 요 나쁜 놈들은 진짜 일벌백계 해야 돼요. 나쁜 짓에 동참한 공인중개사, 또 뭐 감정평가사, 요런 놈들은 진짜 잡아서 족쳐야 돼. 자격도 박탈하고.
근데 반면에 오늘 다룬 것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전세 퇴거 대출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전세 퇴거 대출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이 진짜 내가 이 세입자 돈을 떼먹을 의지가 없었어. 근데 내가 현찰이 조금 부족해서 혹은 전세값이 내려가서 이 돈을 다 100% 돌려주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야. 그러면은 은행을 이렇게 끼고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는 명목으로 돈을 빌릴 때는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릴 수 있도록 대출을 조금 풀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요것도 쉽지는 않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세입자 돈 돌려줘. 요거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전세 대출을 이렇게 풀어주잖아? 세입자는 이제 본인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어. 근데 전세값이 계속 내려가서 뭐 새로운 세입자도 안 구해주고 뭐 집주인들이 대거 파산을 해버려. 그럼 이렇게 되면 은행은 내가 이 사람한테 전세 퇴거 대출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던 거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요 돈을 못 돌려받아. 이런 사람들이 되게 집주인들이 많아져. 그러면은 은행도 부실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가 경제까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전세금 미반환 같은 경우는 조금 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 전세금 미반환이 늘어날 것도 분명한 것 같고, 막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들한테 대출을 막 풀어주자니 금융권에 조금 부실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도 같고, 좀 풀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이제 허그 가입 기준이 126%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결국 전세 가격도 이제 그걸 낮춰서 내려올 거라는 시장의 분석이 많거든요. 뭐 임대 사업을 무리 없이 하셨던 분들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 대출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들은 임차인에 대해서 채무자입니다. 남의 돈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이 돈을 딴 데 쓴다?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당연시 이건 딴 데다 쓰는 걸 당연시 하는 이 풍토도 장기적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옳다 하더라도 그동안 왔던 관행과 이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전세값이 떨어지고 다음 보증금이 앞에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역전세 현상이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선량한 임대인들에 대한 지원과 구제를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요 다음 과제로서 저희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정책적인 노력을 다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뭐 임대인 보호랑 섞어서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게 현재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급박하고 심각하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전세 사기 그리고 전세금 미반환 이런 문제를 취재하면서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이 전세 문제는 진짜 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전세는요,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비싼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창구가 분명히 돼요. 근데 반대로요, 전세는요 역기능도 있어요. 이거는요 갭 투자예요. 갭 투자는 뭐냐면, 이렇게 집이 있을 때 이 돈을 다 내가 낼 수 없어. 그러면은 요만큼을 전세 세입자 돈으로 내고 요 부분만 내 돈으로 사는 거예요. 요거를 보통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라고 해서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갭 투자라고 해요. 전세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전세값을 발판으로 해서 집값이 밀어 올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전세의 역기능은 전세금을 발판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런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전세값이 너무 오르면 전세 대출을 제한을 하면 돼요. 전세금을 뭐 지금은 한 80%까지 빌려주는데 한 50%까지만 빌려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야, 전세값 못 잡아놓고서 전세 대출만 잡는다. 야, 주거 사다리 걷어차냐? 그럼 평생 우리 80만원, 50만원씩 내면서 월세 살라는 얘기야? 이렇게 난리가 날 거라고.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없애거나 전세 대출을 제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가 분명히 비싼 월세 대신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뭐 내 집 마련하기까지 목돈을 모으는 이런 주거 사다리 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전세 역기능, 전세금을 발판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런 역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를 막무가내로 옹호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전세라는 제도를 막무가내로 욕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한쪽을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게 제도가 5월 초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규정대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